예비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거네. 반가워요. 그래요, 엇갈리네. 맞아요. 너무 자주 보면 안 되죠.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합격 전략 얘기를 할 건데 처음 준비한 덕담은 요거예요. 반응이 왜 좀 굴다시요? 반응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설마 저게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진짜 완전히 인연 끊겠다 그런 소리는 아니죠. 그쵸? 네. 근데 강의실에서 만나는 것, 또 강의에서 만나는 거는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초수생을 위한 합격 전략은 이미 올려드렸는데, 사실 초수생하고 N수생의 합격 전략이 이렇게 다르진 않겠죠. 근데 또 그것만 올리면 좀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기회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덕분에 그건 이제 작년에 올린 거잖아. 한 달 전이니까. 그래서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그래서 합격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수험생활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사실 이제 작년이 된 거지? 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비해서 이 얘기를 하는 친구도 조금 늘어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운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저도 긍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심지어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게 되는 학자인데 헐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와, 심하다. 근데 어찌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아니야. 그게 운이 좋았던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제가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정말 선생님도 운 좋게 만나고 그런 거. 그래서 분명히 운이라는 게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럼 운만 기대할 수 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재작년 시험, 이제 재작년 시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치러진 게 2024년도잖아. 그래서 요 시험 끝나고는 시험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좀 늘어났거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 거냐 이거죠. 왜 이때는 얘기를 많이 안 했을까? 맞아요. 이 시험은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이 시험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왜 시험운이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학습량에 비례해서 어떤 성공의 결과가 나온 경우는 요거보다 높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근데요, 어찌 보면 요것도 운 아니에요? 시험이 어려운 것도 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시험에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긍정하게 되는데 저의 영향력도 있어요. 그럼 저란 사람하고 공부한 것도 사실은 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운이 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쵸?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운을 얘기하는 그 이유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나름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내가 더 노력을 했던 애와, 여긴 지금 N수생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노력을 했던 애와 상대적으로 내가 노력을 좀 덜한 애하고 결과가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매년 노력을 안 하면 큰 차이로 떨어져야 되는데 결과는 사실은 1, 2점에 불과한 거죠. 매번 근소한 차이로.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시험운이라는 게 있다라고 긍정을 했지만 우리가 운에 맡기려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요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시험이 실제로 쉬운 시험이 있고 쉬움, 그 다음에 어려움.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공부가 어떤 공부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그냥 요것만 기대. 아유, 시험 운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실패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B라는 학생은 어려운 시험에 대비했어. 그러면 조금 억울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비를 못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차이가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운에다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맡기려고 하는 사람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임용시험 끝나면 저는 지형답사, 오지답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남미에 갔다 왔는데 이제 칠레에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마 저를 아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단톡방에, 카톡방에 이런 사진들 많이 올려줘요. 그래서 뭔지 알아요, 이거? 근데 우리 어디 갔어 앞에 거? 멋있지 않아? 안 도와주네. 그 다음에 PPT가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릴 침식이라고 해서 배우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표류에서 침식된 거. 근데 나름 저런 사진을 찍으려면 이제 드론 사진이잖아. 조금 위험도 감수를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매번 그런 어느 정도의 위험 만나는데 이번에 진짜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그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칠레에서 이제 그 아타카마 들어가려면 이제 저는 이제 차를 렌트해서 다니거든. 그래서 렌터가 빌려서 가는데 한 10분도 안 됐을 거야. 2차선 도로인데 저쪽에서 그 대형 트럭이 25톤 넘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죠. 그죠? 정말 몇 초도 안 된 순간이었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오다가 다시 또 꺾어. 중심을 잃었다 다시 중심을 잡는데, 근데 중심을 잡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내 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그 중심을 잃은 트럭과 그 타이어 사이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뒤에 미처 늦게 빠진 타이어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를 다 피했어요. 당하면 그때는 떨리질 않아. 지나고 나면 더 떨려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트럭은 전복돼 버렸거든.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거 안 하고 싶다. 왜 그랬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인생에서 오는 행운과 불운은 그 양이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 온 거야, 그게 어찌 보면. 날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그만두 바로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쪽이야. 아무튼,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했나봐. 너무 아찔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일이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겪었냐면, 이제 남미를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10시간 타고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가 더 길어. 20시간을 타야 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장거리에 비행기를 타면 어디를 타냐면, 저 비즈니스 안 타고 다녀요. 이코노미만 타고 다녀요. 그러면 큰 비행기들 통로가 2개씩이거든. 그래서 이제 배열들이 큰 비행기들은 이런 배열이 많아요. 통로가 2개가 있고 이런 걸 이제 광동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 어디에 앉냐면, 물론 밖의 경치 보고 싶지만 이런 데 앉으면 20시간 가는데 화장실 문제도 있고 막 그렇잖아. 막 좀이 쑤시잖아. 그러니까 난 요 자리에 앉아. 그럼 대체 나 혼자 다니잖아. 그래서 그때 비행기를 탔더니 여기는 이미 2분이 들어와 계시고 요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운을 기대하는 거지. 안 왔으면 좋겠다. 실제 왜냐하면 세트로 팔리는 것보다는, 알죠? 대체 2씩 많이 타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 근데 결국은 어떤 아가씨가 와서 여기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에이, 내가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운을 믿는 쪽은 아닌 거야. 에이, 그래서 그런데 평소보다 더 운이 없는 거야. 이 조금 약간 왈가닥 아가씨인데 20시간을 가야 되는데 30분마다 자꾸 나가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내가 싫은 내색을 한 번도 안 했어. 거의 30번 그랬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내릴 때쯤인데 이 아가씨가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대. 한 번도 짜증을 안 냈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에미레이트 직원이래.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에서 현지 근무한 직원이야.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만나게 되면 당신은 내가 정말 VIP 고객으로 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요, 돌아올 날인데, 돌아올 때 공항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빡빡했거든. 사실 우리나라는 빨리 일 처리해주면 걔네들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비행시간 지금 2시간 40분 남았는데 줄이 막 1시간 넘게, 딱 봐도 1시간 반. 그런데 그 언니를 봤어. 되게 예뻐졌더라고. 왜냐면 에미레이트 정복이 예뻐요. 그래서 아니 근데 알잖아, 이름도 안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이랬어.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처음엔 못 알았는데 한 10분쯤 지났는데 알아봤어. 오시라고 해서 줄 안 섰어. 자리도요 좋은 자리로 바꿔줘서 편하게 왔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이메일도 받아놨거든. 그래서 그 언니가 이렇게 생긴 언니야. 거짓말 아니라는 증거예요. 내가 여러분 비행기 몇 번 타봤을까? 국제선을 수백 번 타고 다녔거든. 근데 한 번도 내 옆자리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잘 봐. 이거 운 맞죠? 정말 운이야. 이런 행운도 오는구나. 올 때 정말 편하게 왔거든. 그런데 봐. 내가 그 운이 오기 위해서, 그게 운이 올라 그럴지 몰랐지만 내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언니가 나갈 것 같잖아? 느낌이. 그럼 내가 먼저 나가서 미안, 저기요, excuse me 하기 전에 내가 그냥 돌아다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사람 민망하지 않게 만들려고. 솔직히 속으로 막 끓고 있지. 나도 20시간 동안 잠 한숨도 못 잤으니까. 알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정말 운이 작용한 경우 정말 많은데, 나는 그 운이라는 게 올 수 있는 그 확률을 우리 노력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내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덜 했어도 운이 오길 기대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노력하시면요, 그만큼 운도 많이 오게 돼 있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 말씀이 좀 공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론 내리면, 자, 결국 이기게 되는 거지. 난 여러분이 이거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됐나?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초생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미안해. 처음에 좀 따가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인정하고 가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 왜 안 뜨니? 네, N수. 이제는 자, 재수도 N수예요. 그죠? 그래서 N생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뭐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년 보면 특히 우리가 N자의 N 자연수가 높아지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제가 보기엔 그래. 가끔 안타까워서 그런 말 해요. 로또 사는 심정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느슨한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제가 초수생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느슨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구수해도 안 되는 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거는 절대로 느슨한 마음으로 공부 시작하려는 그런 사람은 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독한 마음, 타이트한 마음으로 시작할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합격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거야. 이 시험을 꼭 한 번에 꼭 붙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7번 할 거 5번에, 3번 할 거 2번에 난 여러분의 수험 기간을 줄여주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기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느슨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수험 기간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야. 보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 2-3번쯤 한 경우야. 2-3번쯤 하니까 어느 정도 실력은요, 한 최소한 80점 언저리에는 가 있는 경우야. 근데 좀 허탈하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1-2점 차이란 말이야. 그럼 그 1-2점 차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알겠어요? 물을 끓이다가 말면 물이 그 온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식어요. 그럼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끓이게 돼야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야. 물을 끓이다 마는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합격을 미루는 습관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야. 자꾸 패배하는 게 익숙해지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됐나? 네. 그러면은 제가 요 관련해서 근데 좀 마음 아픈 카톡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받은 거냐면요. 장 딱 1년 전에 받은 카톡이에요. 이걸 내가 많이 고민했는데 이거를 공개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자, 2, 3년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실력이 그렇게 없지도 않아. 거의 소수점 차이로 안 된 친구였어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지요. 그럴 거라 생각해. 허탈하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학교에서 일하면서 좀 쉬고 여름부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죠? 근데 자기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 학생 올해 좋은 결과 얻었을까요?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물 끓이다가 많은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저도 수긍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 이유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올해 결국 아마 더 각오를 다지는 이 학생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엊그제 받은 카톡이에요. 저하고 2년 같이 공부했던 친구고 제가 잘 알아요. 예. 열심히 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이 친구의 노력을 제가 절대로 폄훼할 생각 없습니다. 똑같은 케이스 있죠. 제가 자,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제 우리가 좀 늘어났어요. 선발이 늘어났다가 이제는 줄어들기 시작했죠. 재작년에 160명대였다가 이제 130명대로 들어왔고, 올해 몇 명 될까요? 그냥 희망사항인데 120명만 나 됐으면 좋겠어. 늘 일은 없어, 그지? 우리가 선언을 했잖아, 줄이기로. 제발 100명만 넘어라. 120명만 돼봐라. 아마 100명 이하로 줄어들 것 같진 않아, 당장에는. 근데 내년 후에는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거 알아요, 그지? 예, 그리고 아직은 점수가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실력이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겠대요. 그럼 이 학생과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카톡 그 학생의 결과가 다를까?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합격 전략인데 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내가 여러분들을 표정을 어둡게 만든 것 같네. 네, 그래서 잠시 1, 2분 정도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사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좀 어두운데 나는 오늘 일부러 내가 복장 편하게 하고 왔어. 나 원래 수업 때 이렇게 안 입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덥네. 그래서 내가 요거 하나만 벗고 해도 될까요? 그럼 잠깐만 끊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겉옷을 벗으니까 시원하긴 하네요. 메시야, 메시. 나 이거 이번에 사온 건데 안 뜯은 거 있거든,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줄게. 별 반응이 없구나, 축구 안 주는.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본론이죠. 이거잖아, 오늘 내가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이미 다 얘기한 거나 다름없죠. 네, 그래서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은,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건 초생들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대답은 요거예요. 뜻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임용시험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게 자본주의를 붕괴시키지 않는 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런 걸 어떻게, 우리 경쟁률 얼마입니까? 7대1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작년에 8대1 조금 안 됐는데 제가 볼 때 올해는 아마 8대1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에는 더 올라갈 거야. 그럼 이제 과잉 노력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뭘까? 우리 8대1이면 여러분들 얼만큼 노력하는 거야, 남들보다? 대답하기 싫어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지. 편하게 하자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하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자, 과잉 노력은 쉽게 몇 대 1? 몇 배 남들보다 8배 노력하는 거야. 과연 8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는 그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과잉 노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이거야. 과잉 노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 예를 들게. 아침에 우리 자명종 해놓고 알람 했죠. 그래서 알람 울리면 대부분 그렇잖아. 일어나기 싫은데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지. 끄고 씻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친구가 술 먹자 그래.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어. 그럼 학부 때 그랬을 거 아니야? 친구가 술 먹자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그래서 참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또는 도서관에서 늦게 공부하죠. 이거 과잉 노력일까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제 대답은 좀 냉정해요. 미안해. 이거는 그냥 평상을 유지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잉 노력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내가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 이외의 공부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요거 과잉 노력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부 클래스가 있어요. 그 공부 클래스를 바꾸는 노력, 자기가 알 거야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지.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저는 과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잉 노력으로 아까 우리 운 얘기했잖아. 시험운에 맡기지 마시고 이 불운에, 여러분들 이제 N수생이니까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과잉 노력이란 것은 클래스를 유지한 노력이 아니라 클래스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야.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비유 같아. 우리가 출산의 고통이라 하잖아. 이게 바로 클래스가 바뀌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또는 우리가 병아리가 태어날 때. 그쵸? 그래서 그 정도 어떻게 보면 과잉 노력은 쉽게 말이 쉽지 그거를 수행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노력이 될 수. 왜 아이가 태어날 때 우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 다 울고 태어나잖아. 마찬가지로 그 노력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그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거야. 시험이 끝나면 이거야. 이 얘기를 할게. 막상 1차를 합격하고요. 또는 시험 보고 나는 거야. 발표를 하기 전에.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들 다 어떤 반응인 줄 알아? 잘 봤니? 그럼 선생님 몰라요. 같이 해봤는데 저만 못 본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본 것 같대.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 생각이 든다? 1차 합격을 하잖아요. 막상 기분 좋은데 나만 컷의 근처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은 다 10점씩 더 맞은 것 같아. 내 말 틀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생각해봐. 왜 그 상황을 만들어? 알아듣겠습니까? 맞죠? 뒤집을 수 있지. 남들만 다. 왜 그때는 그렇게 기준을 남들은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해? 지금은. 왜 남들보다 8배를 더 할 생각은 안 해? 알아듣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내가 따끔하게 말씀드린 거야. 그 생각을 그때 하지 말고 지금 하란 말이야. 남들은 다 잘한 것 같아. 남들은, 지금 생각해. 남들은 나보다 지금 8배를 미안해, 흥분해서. 근데, 한 번은 이 얘기를 해야지, 그치? 남들은 나보다 8배 더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하는가? 이 생각을 지금은 안 하고, 시험 끝나고 가서 한단 말이야. 안 되죠? 가장 좋은 전략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다 그러죠. 나도 여러분들이 노력 덜하고 우리 이쁜 새끼들이 다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들어요. 매년. 자,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자리죠. 교사라는 일자리 나는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그럼 100만 원짜리 당연히 100만 원 팔아야 되는데요. 그것도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거야. 신기하게 100만 원짜리 물건이요. 1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시장이 그런 거니까. 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야. 내 말 알겠어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 분명히 내 100만 원짜리 물건을 했어. 근데 100만 원에 못 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좀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일시불로 못 사고 5년에 그걸 할부 500만 원 살래요? 이렇게 살래요? 빚내서라도 사야죠. 그리고 5년 할부로 500만 원 살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줄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거야. 이걸로 끝난 얘기 아니야. 자, 여러분들 보면 내가 작년에 우리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물어봤거든. 수험생활하는 동안에 1년 동안 돈 얼마쯤 들어간 것 같아. 그랬더니 내 예상보다 많더라고. 수업료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고,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내가 봐서, 그래, 그거를 더 아꼈을 때도, 딱 보니까 그래, 150은 들겠더라. 그러면 1년에 최소 1,5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년 수험 기간을 단축하면 1년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버는 거지. 되게 단순한 생각이야. 이걸로 안 끝나요. 여러분들 생각 항상 그걸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교사 정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험기간 1년 늦어지면 맨 마지막에 연봉을 못 받아요. 그쵸?
그럼 맨 마지막 해 연봉이 얼마쯤 생각 안 해봤잖아. 너무 멀지. 30년 뒤니까. 지금 현재로 교사 35년 차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사실 1억이 넘어갑니다. 물론 세금 떼고는 아니야. 세 전으로. 맞지? 그러면 얼마야? 1억에 2천만 원에 1년 수험기간 단축시키면 1억 2천만 원 아끼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독한 마음을 가질수록 돈도 버는 거라고, 이렇게 꼭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내 말 잘 들을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요 얘기는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음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잉노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잉노력을 조금 쉽게 바꾼다 그러면 다른 표현이야.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효과라 그래요. 제가 항상 그런 방식으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생활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 효과란 말 들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실제 시합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건 없어. 그런데 평상시 훈련할 때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다 보면 시합날은 더 잘 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왜 체급 경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상위 체급하고 연습을 하는 거고, 여자 운동선수들은 남자 운동선수들하고, 그 다음에 꼭 모래주머니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막 타이어 달고 뛰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구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평소에 이러면 살좀 풀어. 시험 쉬운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과연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모래주머니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래도 일단은 대부분은 저를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또 처음 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제 강의 스타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그냥 문답식으로 이렇게 오늘 편하게 하자 그랬잖아요, 다들. 알겠어요? 네. 안 편하니? 그래서 1번.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가 나 들리더라고. 내 강의가 어렵대. 그래서 제 답은 안 해도 되죠. 제 강의가 어려울까요? 그게 아니지. 답은 왜 내 강의가 어렵다고 느낄까? 여러분 아까 다 얘기했잖아. 답 뭐야? 자세가 느슨해서 그래. 강의만 수강하면 저절로 이해가 될까요? 그럼 본인의 노력은? 여러분도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변수에서 빼버리고. 안 되죠? 노력하실 거죠? 예, 노력하실 거면은 그러면 강의가 어려울 일은 없는 거야. 그래서 절대 제 답은 간단하죠. 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네, 그리고 그거는 느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공부 어리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이들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요, 애들은 다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 시험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내가 안 했다 그래도 먼저 풀어 오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사실은 친절하고 쉽게 강의해드려요. 저는 항상 강의를 어떻게 만드냐, 공부 내용을 이유식으로 만드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교육에서 배울 텐데 교수학적 변화이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렵게 또는 뭐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하는 그런 수업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 드려도, 그리고 여러분들 모른다고 절대 타박하지 않거든? 근데 이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 받아들일라 그래? 굉장히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어느 게 변화를 제일 싫어하냐면 우리 머리가 변화를 제일 싫어해. 소위 말해서 뭐냐면 나는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인지적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만들어요. 내가 왜 어렵다라고 하는지 나 그게 알아, 정확히. 내가 인적 갈등을 유발을 시켜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우리가 인지구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스키마라고 해. 근데 사람은 자기의 기존 스키마를 고수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니까. 근데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기존의 스키마를 버리고 새로운 스키마를 선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계속 스키마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하려 그래. 그러면 강의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대답 한번 해볼래요? 올해 인지적 갈등 많이 많이 겪으실 거예요? 아니면 안 겪으실 거예요?
많이 겪을수록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내 강의가 어렵다라는 말은 결국 요걸로 다 끝난 거네. 그쵸? 네, 그래서 이거야. 많이 들었지, 작년에 월드컵 때. 중요한 것은 뭐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공부할 때는 뭐를 꺾으라는 거야? 여러분의 스키마를 자꾸 변화시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알죠? 네이마르 선수? 네, 이게 뭐 합성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해봐. 중요한 것은 꺾이는 마음. 알겠어요? 그러면 많이 발전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죠? 그리고 특히 이거는 공부를 뭐 2년, 3년 할수록 아마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구조화 중요하다고 저한테 질문하면 당연히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구조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구조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긋나게 생각한 게 뭐냐면 학습량이 많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야. 나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어느 정도의 안목은 있으실 텐데 그 안목이 그렇게 정확한 안목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익숙함에서 오는 중요함이야. 대부분 기출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화하고 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학습 내용을 그게 구조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조화를 정확하게 내가 정의를 해주려고 그래.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 세 번째 겁니다. 학습 내용을 위계하는 작업을 구조화라고 하는 거야. 우리 교과교육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어떤 교수님들 하면 특히 그거 항상 내더라고. 개념도, 마인드맵. 알겠어요?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내실까? 저는 긍정해요. 중요한 건 맞아요. 그게 뭐냐면요. 공부에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구조화를, 자, 다시 질문할게. 구조화가 뭐라고요? 공부에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량을 늘리는 그런 노력은 좀 한 걸 내가 인정하겠는데 구조화에 대한 노력을 그렇게 많이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만들면 이겁니다. 가끔 그래요. 몇 년 정도 했어. 열심히 학습량은 어느 정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런 지적을 해줘요. 친구는 콘크리트 양은 많은데 철근이 없어. 어떡할래요, 이 경우? 그러니까 이때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알겠어요? 자, 갑자기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어. 근데 말 그대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만 있는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튼튼해 보이는데요. 지진 나면 그냥 바로 박살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 다 부셔야 돼요. 이거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에 질서를 만드는 작업, 그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쓰는 교재 일부를 발췌한 거야. 그러니까 왜 보여주냐면 내 교재를 잘하기 이런 게 전혀 아니야 이거랑. 내가 여기 보면 1절 로마자 1번, 큰 1번, 괄호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가 가끔 교재를 다시 만들 때가 있어. 그럼 다시 만든 건 이 내용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괄호 1번으로 들어가야 될 게 동그라미 1번으로 간 거야.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왜? 공부의 질서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표현하냐면 숲과 나무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잖아. 공부의 숲은 항상 있어요. 제가 나무부터 전달하는 법 없어요. 항상 숲을 먼저 전달을 해.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구조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부러 여러분들 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준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이게 꼭 최고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저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조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됐나? 네.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보통 극단적 교수 현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는 데에 불구하고 자꾸 공부가 휘발이 되거든? 그게 이거 갈래. 시험 끝나면 다 까먹는 게 이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물론, 저거는 저도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형식적 고착이 되지 않도록 제가 많은 맥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가 여기서 빼버렸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은 그래픽 자료들을 드려요.
글쎄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맥락을 부여하고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제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사실 사설이 아니라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야. 겠죠?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도요. 드론 찍은 영상들 뭐 사진들 엄청 사실 여러분 안 봐. 내가 알고 있거든. 네. 근데 그럼에도 나는 끊임없이 전달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제 강좌 이름을 스스로 이렇게 많이 붙여요, 제가. 매년 뭐 올인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올인원이라는 게 결국 내가 이론 강의라고 해서 뭐 수만 가르치는 거 아니고 이론 강의라고 해서 그래서 뭡니까?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문제도 내가 같이 드려요. 같이 풀어봐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가 따로 있고 기출문제 강의가 따로 있는데 실제로는 2번씩 푸는 효과야. 기출문제 강의 전에 사실 이론 강의 때 다 하도록 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거든.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까? 친구들 껍데기하고 알맹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 있는데 난 이제 어떤 대답 원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공부에 질서가 생기는 거야. 항상 그걸 강조할 편이거든. 이렇게 얘기해도요. 끝나고 나서 후회한다? 오래 있었던 일 얘기해 줄까? 자본주의. 정답률 제일 낮았거든요. 맞춘 학생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 순간에 선생님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이게 답일 거라 생각하지 마. 그냥 이것 자체가 답인 경우. 알았나요? 네.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은 된 것 같아. 그치? 다음 거 볼까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대답해야 돼? 아니죠? 심하게 얘기해도 돼요? 자세가 글러먹은 거죠? 아, 웃을래? 진짜지?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너무 많이 가르쳐? 불가능해. 뭐 어떻게 나와야 돼, 여러분? 더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야 되죠. 그럼에도 내가 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지. 시간의 문제 때문에. 알겠어요? 내가 많이 가르쳐 주면 시험이 어려워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저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와 똑같은 말이에요. 공부 어리광하고. 다만 저 말을요. 제가 꼭 고깝게만 듣지는 않아요. 저 칭찬으로 듣기도 해요. 내가 좀 꼼꼼한 편이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없는데 그래서 왜 꼼꼼하다는 얘기를 하나라는 것도 이유를 사실 압니다. 그래도 제가 보험을 많이 들어드려요. 아까 왜 모래주머니 요가라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거야. 자, 비슷한 사례 하나 해볼까? 내가 만약에 요걸 가르치면 이런 반응이 나와.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 사실 지리학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화 경제지리학이라는 건 사실 창시자나 다름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 지리학상이 아니야? 근데 뭘 가지고 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버의 운송비 가지고 탔다 그래. 이미 답 끝났죠. 답 뭐였죠 올해? 진화. 그치? 그 다음에 운송비. 이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반응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많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더 가르쳐 주세요 해도 내가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강의라는 게 어떻게 이게 충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강의는 아무리 자세해도 결국은 최소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당연히 더 노력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됐지?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해드릴 수 있을 만큼은 해줘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됐죠? 네, 그러면 네, 아까 요거야. 그래서 이것도 운이야. 그 보험 중에 하나가 그래도 많이 보험을 들어드리니까 보험을 내가 100개 들어드리면 한두 개 정도는 그것이 여러분의 운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됐지?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배우는 거를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이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됐나?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역시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 같아, 그치? 80점 목표로 강의해 드릴까요? 80점 안 된 데 있어요, 커트라인? 아예 없었죠? 네, 80점 맞으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요, 100점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려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사실 100점. 아, 정말 한 번쯤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90점을 맞을 수는 있지만 8점 맞으려고 하면 80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 그게 모래주머니잖아, 아까.
됐지? 네, 그래. 그다음 자, 다섯 번째, 요거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인데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에 드리는 사진들은 물론 인문지적인 사진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지적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아. 개인적 관심도. 그러니까 아까 왜 목숨 걸고 막 오지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요, 물론 자연지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인문지리와 교과교양론이 영향을 사실 더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로. 그리고 사실 강의를 하면 자연지리가 분량이 사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긴 해. 그러니까 자연지를 먼저 하면 강의가 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인문지리는요, 분량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어. 사실 공부랑 끝은 없지만, 근데 얘가 맥락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리고 그걸 공부하는데 좀 공부에 막 끓인다고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배운 거하고 어떤 실력이 드러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지체 현상이 있거든. 그래서 먼저 시작하라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지 강의할 때는 언제 끝나지 진도 빨리 자연지 했으면 좋겠네. 그다음 막상 자연지 때 보면 자연지 계속 웃고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오히려 자연지 지겨울 수도 있어. 자연지리 언제 끝나 교과 경영하나. 알았나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인문지리가 더 먼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요거야. 자연지리가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야. 나는 자연지리가 더 좋아. 그럼에도 저쪽에다 조금만 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지리 공부하는 거하고요, 인문지리 공부하는 거하고 어느 게 편하냐면 자연지리 공부하는 게 대체 편해. 인문지리는 개론서 한 권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자연지리는 한 권 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긍하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거의 제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질문 답이 다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자, 기출문제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보면 기출문제가 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야. 기출문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야. 알겠어? 그리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맨날 잘 분석했다 그랬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일일이 강의 때 제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교재는요, 올해도 제가 작년하고 똑같이 학습 프린트 귀찮은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내려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절대 이게 핑계가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있잖아, 오늘 이 강의 찍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일 이것도 강의잖아. 내일 보면 내가 이 강의 만족할 것 같아? 안 그래. 내가 그래요. 며칠 전에 한 강의 마음에 안 들어. 며칠 전에 쓴 교재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냐면 진짜 이래요. 저도 교육수습 가봤죠. 하나의 수업 지도 가지고 한 번 안 하지 대체로. 서너 번 들어가죠. 답 알 것 같아. 자, 마지막 반 가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앞반 애들한테 미안하죠? 저는 그거를 안 겪을까요? 나는 지금 제일 미안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작년에 저한테 배운 학생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근데 작년에 내가 그 실력이 안 될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귀찮지만 나름 또 내려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교재에 뭐 일부 오류라든가 있으면 내가 또 즉각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 알겠지? 네, 이러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 이제는 많이 느껴. 그래서 올해도 강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안 모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나는 여러분의 연락처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올해도 당연히 할 거고요. 지금 막 수강 신청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략 한 1월 20일경에서 25일 사이쯤에 시작을, 매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냐면, 가급적 한 1월 15일 요때까지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되지? 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올해라고 했는데요, 매년 이거 바꿀게. 오타야. 매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재작년에 아마 이 친구가 초생이었는데 수석을 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여기에 난 다 합격 전략 이거면 난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죠? 퐁당퐁당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미루지 말고요. 카톡 퀴즈요. 매주 2번씩 할 건데 매주 답 안 하고 몰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친구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별 효과 없어요. 그거 매일 해야 돼. 우리가 밥을 몰아서 먹지 않죠? 네, 그게 이것 때문이야.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했어. 과잉 노력한 친구였는데요. 그거를 노력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즉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 받아들이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면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 자, 이제 궁금증 풀렸죠?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네,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내 번호 알잖아. 근데 우리 인터넷 수강하는 선생님들 모르잖아요. 됐나? 네, 그러면은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원래 대체로 이 오리엔테이션, 강좌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거 아니야. 또 남았네. 미안해. 사실은 뒤에 있어. 잠깐 그 얘기 잠깐 미뤄도 되지? 오늘 너무 편안하게 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마무리하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당부의 말씀, 아까 다 한 얘기인데 한 번만 더 확인이야. 방금 전에 그 친구 한 얘기 있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걸 노력이라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과정이 즐거워야 목표 달성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해줄 거예요. 내가 그 약속 내가 지킬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가 운을 우리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랬죠. 보면 재능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 핑계거리를 찾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절대 나 재능이 뛰어나서 성공했더라고. 우리는 저렇게 재능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못 봤지, 그지?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하시더라도 재능 때문에 난 합격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물 끓이다 말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건 다짐이야.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 노력한다는 그런 느낌 최대한 안 생기도록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카톡 퀴즈 2번씩 내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알겠어요? 뻔한 문제라도 그게 쉽지가 않아. 일주일에 2번 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매년 드린 말인데 이 말 잘 아실 거예요. 한자 읽을 수 있겠어요? 줄탁 동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에요? 쫀다라는 거야, 탁자가. 그래서 아까 병아리 왜 클래스를 바꾸자 그랬잖아. 여러분들 계속 이 클래스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아리가 되도록 제가 밖에서도 쪼아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쪼아야 돼요. 내가 혼자만 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은 클래스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한 번만 클래스가 바뀌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벽을 만나요. 우리 살다 보면. 근데 앞에 했던 경험이 있어. 내가 클래스 바꿔본. 그럼 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알겠지? 네, 그래.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다 한 거고.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 원래부터 합격 설명회 하면 보통 이거야. 안 그래요? 난 이거 시작도 안 했어. 제 진심이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홍보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요? 안 할 거예요. 이거 저 공지사항에 다 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1, 5월 기본. 제일 중요한 거야. 그지? 네, 그리고 서브 강의로 문화지역지리 기출문제 강의, 그 다음에 여름에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걸 뭐로 홍보해? 안 해도 되겠지?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지사항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알겠나? 네,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항상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과잉 노력을 내가 요구를 했죠.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분이 아마 합격해서 차를 사면 처음부터 무슨 뭐지? 뭐 벤츠, 뭐 E클래스 또 뭐 있어요. 뭐 제네시스 이건 못 사잖아. 아마 뭐 모닝 처음에 발령받아가지고 벤츠 E클래스 타고 가면 학교에서 좀 이상하게 봐, 그지? 그래서 있더라도 모닝 타고 가야죠.
근데 이 모닝 타임의 문제점이 뭐야? 언덕길 같은데 힘 딸려. 내가 이번에 칠레에서 빌렸던 차가 중국산 체리티구란 차인데 내가 느낌에 껍데기는 뭐 산타페나 뭐 투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엔진 이거 모닝이더라. 너무 힘들었어요. 막 또 정비도 불량되고 막 경고도 계속 뜨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차를 타고 언덕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제네시스나 그지 큰 차 타고 훨씬 쉽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인 거야. 여러분 사실 뇌가 많은 학습량이 들어가면 뇌가 과부하가 걸리기도 해.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해요? 뇌를 크게 하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저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 내가 뭐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뇌가 커지는 느낌을 주고 싶어. 알겠어요? 이 진짜 좋은 거 맞죠? 네, 그래서 그걸, 와닿지 않지, 지금. 저도 인정하는데, 그 경험을 내가 꼭 맛보고 해두고 싶어서. 그래서 요거 유치하지만 머리가 커지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알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딱 두 가지였는데, 아까 여러분만 혼자 공부한 느낌 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공부하시면은 나는 과정이 좀 행복하자라는 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좀 커지는 그런 경험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머리가 커지는 경험을 만약에 하셨다면 올해 충분히. 그래서 아까 내가 왜 모래주머니를 얘기를 했냐면, 모래주머니를 하는 이유가 머리 커지게 만드는 거야, 그게.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제 시험에서 내 뇌의 반만 써도 합격을 한다는 뜻이에요. 좋겠지? 네, 그래요. 그래서 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합격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잘 전달됐기를 기대하고, 강의는 제가 오늘 1월 5일이죠. 그래서 1월 10일 수요일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